왜 그러냐면 12월 7일 넘었다 그러면 탄핵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금요일날 녹화 방송에서 토요일날 2시, 화요일날 2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탄핵이 걸려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이런 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일정을 오늘 오전에 예약 손님을 다 취소를 시키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 문자를 보냈어요. 취소를 시키고 오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TV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쉽게 말해서 민심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좌파들이 이제 하도 이제 아주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댓글창은 닫았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자유롭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댓글창을 닫았는데 문자가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제 민심은 뭐냐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2월 4일 수요일 윤통은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탄핵 되지 않겠지요. 이렇게 보내신 분도 있고 제가 내일 모레 탄핵 날이래요. 슬퍼요. 내일 모레 탄핵 날이래요. 제가 걱정 마세요 했더니 네네 선생님만 믿을게요. 저 같은 마음이 졸이시는 분이 많아요. 빨리 속보 내보내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토요일날 제가 방송 보세요 했는데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 상태 해지 상태를 보면서 윤 대통령의 앞날이 너무 걱정돼서 문자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윤 대통령 님이 너무 고립무원이에요.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일은 없고 늘 놀리고 비난하고 본심은 결코 독한 분이 아닌데 죄명이같이 악질 기회주의자도 아니건만 왜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토록 어려운지 보수의 희망이던 윤 대통령은 어찌해야. 이런 문자도 이렇게 오셨어요. 사실 제가 탄핵 계엄날 11시쯤 갑자기 이제 문자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탄핵 계엄령이 발동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또 문자가 들어와서 제가 TV를 켰더니 이제 제가 옛날에 방송한 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분이 보내신 건데 옛날에 이제 제가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방송한 게.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기력하게 탄핵당하지 않고 계엄령을 내릴 거다 하고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짝짝짝 박수 치면서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계엄령이 딱 해서 이제 막 국회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계엄령이 예를 들어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욕 먹어도 좋아요. 뭐 당장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도 정말 이 민주당의 무도한 그런 정말 이게 보는데 지쳐요. 이게 뉴스를 보는데 너무 지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지금 또 감사원장하고 또 검사 중앙지검장 이창수 그 다음에 또 검사 3명을 또 탄핵한다고 오늘 어제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한 대표가 지금 방금 뉴스에서 나와서 얘기하네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탄핵한 거를 당론으로 막겠다. 지금 방금 뉴스에 떴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25분 정도 됐네요. 그리고 저 한동훈 대표는 대표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쭉 자막으로 떴는데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방송에서도 당대표 처음 나오기 전에 제가 나온다고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메가더 장군처럼 다시 나올 거다 하고 예언도 했고 굉장히 사실은 어떤 보수의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 탄핵하고는 틀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예언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온 경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봤을 거예요. 탄핵에 가담했던 김무성이 그 다음에 유승민이 제가 이렇게 확실히 지켜볼 거예요. 네. 아마 보수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당론을 채택해서 딱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안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본회의장에 전부 당론이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데 물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들어가는 사람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유승민 꼴이 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론을 딱 정해서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딱 막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혹시라도 당론을 어기고 그런 사람은 제가 예언할게요. 유승민 꼴 난다.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이 제가 계엄령을 이렇게 봤을 때 김용현 이분 제가 사주를 오늘 좀 풀어드릴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하고는 아주 궁합이 좋더라고요. 오늘 지금 어제 사의하고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사표를 수리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믿는 사람이고 또 궁합도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윤 대통령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왜 그런 건지. 사실 오늘이 이제 날짜로 이제 오늘 5일이니까 제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어요. 정말 한 6개월 전부터 방송할 때 윤 대통령 거 사주를 볼 때 11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7일부터 이제 보통 한 20일까지가 을목이고 20일 지나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건지 윤 대통령의 어떤 미래가 어떨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부활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날짜가 조금 아까 그 손님도 문자로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는 쉽게 말해서 임수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윤 대통령은 작게 설산에 땅에 서리가 막 앉아 있는데 햇볕이 없는 사주예요. 그럼 비가 오면 아무래도 내가 용신 불이 꺼지기 때문에 운이 나빠진다 해서 이때는 무조건 나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 바쁘셔서 그런지 제 방송을 안 보셨는가 본데 이재명에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탄핵을 지금 막 서두르는 거 보니까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12월 7일 00시 16분부터 병화가 들어와요. 병자. 이 병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햇볕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는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하루 차이예요 지금. 하루 차이로 저도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12월 7일 넘었다 그러면 탄핵이 안 된다. 물론 탄핵이 절대 안 돼야겠죠. 저도 이렇게 믿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제 방송이 원래 토요일날 나가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왜 이걸 빨리 하냐면 내일 방송을 해서 내일도 늦을 것 같아요. 새벽에 아마 이게 탄핵이 결정될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서 하는 건데도 조금 그래서 아예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유승민 꼴 날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 방송을 제가 하려고 지금 서두른 건데 좀 참담한 기분이 드네요. 사실 저는 윤 대통령 마음을 알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이게 위헌이다. 뭐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절 풀기 전에 뭐 위헌이다 아니면은 내란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참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 어설펐어. 계엄령이. 저는 사실 전두환 시대 때 계엄령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고.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일단 계엄령이란 건 어떻게 내리게 되냐면 계엄령이 딱 떨어지면 1차적으로 방송국부터 다 장악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방송을 못 듣게끔. 그게 제일 1순위예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방송국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도 못하게 하고 뭐 구금할 사람 구금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이제 하고 언론을 제일 먼저 쉽게 말해서 계엄이라는 건 언론을 일단 차단을 시키는 게 일단 계엄의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엄 포고령을 내려서 어디에서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집회 뭐 이런 걸 다 하게 되는데 그리고 1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치인이 정치활동 금지, 정당활동 금지, 지방의회 정치 금지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6개 정도 포고령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뭔가 좀 어설프다 한마디로.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쉽게 말해서 표결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경찰들이 담벼락까지 다 쏴서 담 넘어서 못 들어가게 해야지. 담 넘어서 들어가고 또 신분증 보여주면 들어가.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에요. 뭔가 어설퍼. 그래서 땅땅땅 통과돼서 국회의원들 뭐 150명 있고 또 뭐 한동훈 또 18명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계엄령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처음에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저도 참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떤 이 민주당의 그 다음에 종북 세력 그 다음에 어떤 행정부의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켰잖아. 민주당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인해서 마비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탄핵시키고 방통위 중요한 그 방통위의 이준석 위원장 탄핵시키고 임명하자마자 그날로 탄핵시키는 이런 게 어딨냐고 세상 법이.
그거 직무정지를 시키고, 직무정지라는 건 행정부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장까지 탄핵한다고 그래. 그럼 어쨌든 국가의 근본 중앙지검장을 탄핵. 모든 걸 직무정지를 시키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행정부가 마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세상에 수사하지 말라고 경찰 특활비를 영원하고,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검찰 특활비 영원,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 이거 완전히 약 올리려고, 사람 완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돌아서 이럴 때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 검찰이 있고, 그 검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법부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어요. 이게 분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절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 당의 국회의원은 많이 뽑진 않아. 왜냐면 견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마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제하라는 얘기야. 권력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게끔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떤 견제하라는 거지, 무조건 일을 못하게끔 쉽게 말해서 마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비가 된 상태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어떤 비상재난 사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뭐 테러가 좀 있다 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속안에서 행정이 마비가 되고, 쉽게 말해서 이 검찰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건 더 위중한 사태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중한 상태를 윤 대통령이 풍전등화, 꼭 국지전이 일어난 것보다 지금 현 상태가 더 크다 얘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쉽게 말해서 어떤 좌파 종북 세력들이 이 나라를 속으로 좀 먹으면서, 민노총이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합세를 해가지고 나라를 조금씩 좀 먹고 있어. 다수당 행포로 그냥 계속 일을 못하게 막고, 행정부가 마비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뭐 범죄자 소굴이 되는데 검찰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뭐 북해군하고 해서 쉽게 말해서 전쟁 나는 게, 이게 뭐 국지전으로 하는 건 금방 끝나. 그래서 나라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골맛 터져야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지금 골맛 터질 대로 터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엄령은 내렸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생각. 야, 너네들 정말 이렇게 행정부를 일을 못하게끔 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나도 입법부 한번 막아볼게. 경고를 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까지 내릴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부 군인들 보내서 한마디로 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뭐 대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까봐 빨리 계엄령 해소해줘, 빨리 투표해서 해소해줘. 그러고 나서 약 좀 올린 거예요. 한 대여섯 시간. 저는 기뻤어요. 한 6시간 동안, 저것들 정말 작살 나는구나 이제. 너도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준 만큼 너도 몇 시간 동안 내가 다시 계엄 내릴까 말까? 그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모르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 밤새 밤 못 자고 한번 지켜봐. 내가 또 계엄령 내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새벽 4시인가 5시에 완전히 해제는 안 시키고 또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그때 이게 경고구나. 가짜 계엄령이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왜 얘기를 했는지 그걸 그 좌파애들은 몰라요. 너네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계엄령 내렸어. 또다시 이 국정을 마비시킬 때는 진짜 계엄령을 때릴 거야. 한번 맛 좀 봐.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라가 혼란할까봐 모든 경제 부처에 다 지시를 다 내리고, 또 환율에 대해서 안전기금도 딱 정해놓고, 그 다음 환율 올랄까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게 말해서 빨리 개장하기 전에 새벽에 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서 조금 올라가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무슨 내란죄? 그래서 방송국을 장악했나요? 방송국에 대한 언론인들 기본권 침해시켰어? 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 잡아들였어요? 뭐가 내란죄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신 이유는 뭔지 알아요? 탄핵해. 탄핵 안 되면 너희들은 계속 이 계엄령의 공포에 떨어야 돼.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진짜 계엄령 때릴 거야. 요번은 경고로 끝났지만 진짜 계엄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멋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친윤이다 뭐다 뭐 친한이다 친윤이다, 딱 계엄령 따르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대통령 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말해서 애국자는 윤 대통령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잠깐 제가 울컥해가지고 TV를 보고 왔더니 또 군인 장성들 앉혀놓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군 장성을 갖다 밖에 세워놓고, 누군지 알 거예요? 정청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사기를 꺾으면 안 되겠죠. 뭐 군인들이야 상명하복이에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현, 저는 이제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용원 장관에 대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참다운 군인이고 또 윤 대통령한테는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1월 달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올 때는 조금 늦게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 뭐 어쩔 수 없는, 오직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했으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쥐새끼 같은 이런 종북 세력들, 간첩들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 계엄령 쉽게 말해서 저는 진짜 계엄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마 여론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날짜를 보면 이제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여론도 돌아서게 될 거예요. 언론도 지금 뭐 언론 활동 금지 뭐 이러니까 지금 막 그냥 뭐 보수 언론까지도 멍청한 짓이다,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언론하고 여론하고는 틀려요. 여론은 또 바뀌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박근혜 시대 그때 옛날 쉽게 말해서 종편이나 KBS, MBC 보는 그런 시대하고 틀려요. 이제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삼재가 들어왔을 때 제가 사실 정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풍정등화예요. 말 그대로 윤 대통령 말대로 우리 지금 나라가 풍정등화예요. 이재명이요? 나라 생각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계엄령 해서 전 국민이 듣는 앞에서 국무회의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위헌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잖아.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검사 생활을 20-30년 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검사만 한 사람이야. 법을 몰라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겠어요? 법조계에서 계속 있던 사람인데 위헌적인 행동을 하겠냐고. 국무회의 열어서 정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엄령 실시하는 도중에 나와서 국무회의도 안 하고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도자라는 거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진실된 말이 있었냐?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개항 선거할 때 송영길이가 깜빵할 것 같으니까 물려줘서 쉽게 말해서 선거에 나와가지고 막판에 조금 질 것 같으니까 김포공항 이전한다 그랬어요. 그거 지금 국회의원 된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것도 선거판이 조금 불리해진 총선 때도 선거판 불리해지니까 쎄쎄 찾고 그 다음에 전 국민 25만원 준다고 했는데 25만원 만원이라도 받은 사람 있어요? 그걸 또 대통령 탓해. 원래 쉽게 말해서 이 국가재난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당대표가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그때도 제가 방송했지만 중도나 쉽게 말해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찍기 마련이야. 돈 준다 그러면. 다 정치인은 그 사람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말도 실수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한 말이 진짜인 줄 아냐고. 사주를 풀어드릴게요. 자꾸 이제 말이 자꾸 화가 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 사주는 이제 기해, 경호, 무인. 제가 신은 몰라요. 일단 사주를 풀 때는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사주를 풀어주는 이유는 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에도 얘기했듯이 삼재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삼재라는 건 악삼재도 있고 아마 한 달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악삼재도 있고 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제가 이 사주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내년에는 쉽게 말해서 사오미가 삼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띠, 해묘미, 해수, 돼지, 미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토끼띠 이런 게 이제 삼재에 걸리는데 돼지띠란 말이에요. 그때 돼지띠면서도 쉽게 말해서 아주 나쁜 삼재가 걸린 사람은 항상 이 오류월생이 제가 나쁜 삼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류월생은 무조건 화가 많아요. 근데 삼재라는 건 1년에서 9년을 살아서 요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지금 사실 대우는 좋아요. 대우는 지금 물이 들어와 있다고. 좀 이따 이제 사주를 풀어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삼재라는 건 뭐냐면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그러면 1년을 20%를 잡는데 내년은 을사년이에요. 화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주라는 거는 태양에서 쉽게 말해서 지구까지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태양이고 여긴 지구인데 이 을사가 벌써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동지가 되면 거의 다 도착을 한 거라고. 그러면 아마 7일부터는 이제 삼재에 걸리게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주는 화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왜냐면 월에 보면은 오하에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무토 땅으로 태어났어. 무토라는 거는 큰 산이에요. 이렇게 큰 산에 기토 땅이 또 있어. 좀 기름진 땅, 습한 땅이 있고. 근데 이 무토라는 건 갑을, 병정, 무기. 그러니까 여름의 기운을 받은 뜨거운 땅이, 지열이 많은 땅이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오중에 있는 이 병화, 햇볕이 짱짱 떠 있다 이 말이야. 6월 달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인목 안에는, 이 인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같이 이렇게 돼 있질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인목은 합이 돼요. 이렇게 이 나무하고 불이 합이 돼가지고 이 불이 강해졌어요. 뭐 인중에도 또 병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햇볕이 하나 더 있어. 거기 합이 돼서 화를 하나 더 만들어내.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또 병화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만 딱 나오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야. 거기에 이 인목 안에는 간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나무 한 그루 서 있다. 지장간 안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비가 와야겠죠. 뭐가 필요한 것만 알면 사주는 다 풀어. 뭐 궁합도 볼 수도 있고 운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만 오면 돼. 이 사주에서는. 그럼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어때? 뜨거운 땅이 식으면서 나무가 자라고 햇볕이 좀 가려지겠죠. 땅이 식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근데 사주의 지지에는 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이 들어올 땐 지하수가 물을 생해주지만 천간에는 금이 있지만 물이 없어. 이럴 때는 물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생수가 되거든. 만약에 이때 물을 안 넣어주게 되면, 풍수학적으로 물을 안 넣어주게 되면 이 경금은 고철이야. 그냥 나무를 친다고 그렇게. 그럼 물이 천간에서 이 개수나 임수가 있을 때는, 이럴 땐 천간에 개수나 임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운을 얻으면 완벽한 사주가 되는 거야. 어떤 운이 들어와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임수나 개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럼 풍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개수는 색깔로는 회색이에요. 근데 제일 우리가 기를 맞는 게 머리 쪽하고 단전 쪽이에요. 그러면 회색 모자를 쓰든지, 회색 속옷을 입든지, 검정색 모자를 쓰든지, 검정색 팬티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정도 기를 얻을 수 있어. 그럼 나쁜 걸 좀 피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 이 금하고 임수하고 개수는,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나무가 그늘이 돼야 땅이 쉽게 말해서 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목이 필요하니까 목에 해당하는 건 이름으로는 기역자예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은 미음자를 쓰면 돼. 그러면 용현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성은 좋아요. 성은 목이고, 용현이라는 건 용현, 기역은 목에 해당하는 거고, 니은, 디귿, 리을은 화에 해당하는 거고, 미음, 비읍은 물에 해당하는 거고, 시옷, 지읒, 치읓은 금에 해당하는 거고, 이응, 희응은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에서 지금 용현이라는 건 뭐냐면 김은 좋은데 용현은 다 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 동안 용현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10% 운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기역자를 넣어서 경자를 넣어주고, 아니면 규자를 넣어주고, 거기서 규민 이렇게 이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획수를 맞춰주면 더 좋겠죠. 획수를 맞춰서 초년, 중년, 그 다음에 음호행, 삼원호행까지 맞춰서 완벽하게 이름을 만들면 되는 거야.